네, 안녕하세요. 매경 이선희 기자입니다. 오늘 매부리TV는 얼마 전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가격, 이거죠. 앞으로 더 싼 분양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전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서울 수도권, 이런 일부 지역이죠. 여기서는 신축 전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거주 의무가 붙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들어가 살아야겠죠. 그래서 신축 입주 때 나오는 물량은 전세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매매는 할 수 있느냐? 매매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매 제한이 최장 10년 붙기 때문에 조합원 물량은 나올 수가 있지만 청약으로 받은 그 아파트의 물량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서울, 동작, 마포 이런 곳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들에서는 아무래도 신축이 굉장한 좀 품귀 현상 일어날 것 같고요. 매부리 오늘 분양가 상한제는 Q&A 형식으로 짤막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잖아요. 말 그대로 분양가를 어느 수준 이상 안 올리겠다는 거죠.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네,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7월 29일 이후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전국에 다 해당되나요? 아니죠. 서울 18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청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강진,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이곳의 309개 동과 경기, 광명, 하남, 과천 13개 동, 총 322개 동에서 적용이 됩니다. 이 지역 모든 아파트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미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공공분양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영 그 분양보다는 지금 가격이 싼데요. 이번에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는 민간 택지로도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서울 18개구와 경기, 광명, 하남, 과천 이 지역에서 민간 택지에서 나오는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도 허브가 싸게 분양했는데 그것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네, 지금도 민영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죠. 허그의 고분양가 관리 지침에 따라서 그 분양가를 낮게 책정을 받고 또 그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앞으로 어떤 분양가 심의위원회라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분양가를 심사를 하고 이 심사를 받아야 심사에서 이 승인을 받아야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그의 분양가 심사와 앞으로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심사 기준은 좀 다른데요. 그렇지만 이 제도 자체가 분양가를 더 낮게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도입된 만큼 전체적인 틀은 현재 보증공사 심사를 통해서 정하는 가격보다 통상 5에서 10% 정도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아파트 분양가는 크게 건축비와 토지비를 합해서 계산이 되는데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요 건축비와 토지비를 각각 이렇게 좀 낮추려고 하겠죠. 그런데 가장 그 분양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땅값입니다. 정부가 이 땅값을 평가할 때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아무래도 개발이익이 반영된 그 시세로 이제 그 평가를 할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청약받고 팔 수 있나요? 네, 안 됩니다.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분양가를 낮게 공급하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이 아파트들은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가 붙겠죠. 그래서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80% 미만의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전매 제한이고요. 시세 대비 80% 이상 100% 미만은 8년 전매 제한, 시세 대비 100% 이상은 5년간 전매 제한입니다. 아파트 분양받고 전세 놓을 수 있나요? 안 되죠. 5년 이내 실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됩니다. 국토부는 이 주택법 시행령을 통해서 앞으로 이 5년 이내에서 더 얼마로 할지 그런 구체적인 거주 의무 기간을 정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뭐 2, 3년 정도의 의무 기간이 붙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받고 전세 놓는 거 안 되겠죠. 무조건 들어가서 사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정이 생겨서 팔아야 한다면 어떡하나요? 상한제 주택 거주자가 거주 의무 기간 동안 뭐 어떤 생업 사정이나 이런 걸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그 한국토지주택공사죠. LH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한테 매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매각할 때도 그때의 시세로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분양가에 그 예금 금리를 더한 금액으로 매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6억 원에 입주해서 제가 3년을 살았으면 해당 주택의 시세가 그때 8억으로 올랐다고 해도 6억 원에서 3년 금리를 내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 LH는 이런 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주택을 매입을 하고 이거를 다시 입주를 원하는 매수자에게 다시 이렇게 재매각을 하게 됩니다. 네, 바로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아직 그 LH가 매수한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재공급할지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공매 같은 게 거론이 됐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공매 같은 걸로 재공급이 된다면 이 또한 엄청난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추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물이 그 다음에 전세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얘기 드렸듯이 신축 전세가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실거주 의무가 붙기 때문에 분양자들이 당첨을 받은 다음에 전세를 내놓는 게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처럼 오는 6월에 입주를 한 건데요. 이런 아파트는 신축에 이제 전세가 지금은 많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3년 뒤 준공이 된다 하면 이런 아파트 전세 못 넣는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전세, 그 해 입주하는 물량이 신규 공급원인데 그 전세 물량이 사라지는 거죠.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늘거나 그대로일 텐데 공급은 감소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값은 아무래도 자극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관련 궁금한 사항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 되는 대로 열심히 찾아서 답변해 드릴게요.